7월 27일 토요일 주말 방송의 5%입니다. 자, 주말 방송은 시장을 정리하고 재밌는 세상 돈 공부에 대한 얘기를 편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장마철 휴가철인데 잘 쉬시고요. 오늘 저도 잠깐 나와 있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도 되게 재밌고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하반기가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주포투들 잘 팔아야 돼요. 수익 보고 잘 파는 수학계가 돼야 되고 매월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우리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모르는 조금 달리 있는 그런 것도 말씀드릴 거고 8월대 예상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멤버십 구독자분 계속 계시던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 좀 드릴게요.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시장 정리와 8월 예상 이런 제목 정했고, 자, 우리가 월봉을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면 이제 아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실 미국이 올라갈 때는 연달아 4개월, 5개월 막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는 5월달, 6월달 뭐 좋고 은인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7월까지 양봉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양봉이 잘 가다가 월 중에 확 빠졌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있으면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면 됩니다. 물론 빠져서 조금 더 빠지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대응을 가능하다 보고 월봉이 바뀐 거죠. 자, 다들 아시는 그 원인이 뭐였냐? 당연히 트럼프 얘기였습니다. 사실 원래 시나리오는 5, 6, 7월 서머랠리 이후에 어차피 9월달 FMC에서 금리 내려준다고는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다 알고 뿅망치도 안 맞고 인슈런 것으로 할 거라 아는데, 자, 그럼 8월 한 말쯤에 잭슨홀 미팅부터 어느 정도 정시를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정시 조심. 그때 제가 좀 팔랬는데 7월 때는 맞은 거예요. 어쨌든 맞았지만 정시 확 까지는 건 아니고, 그런 이후에 다시 항상 그랬던 그 대선 전에는 정시를 상방을 만들어야 된다. 현 정부가 그 10월 달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를 그리고 있었죠. 뭐 이까지는 맞을 수 있습니다. 뒤에 볼 수 있으니까 7월달 변수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지금 하반기 진짜 중요한 수학기에 오늘도 월별 시나리오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정말 막말이 심하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대중을 이렇게 막 끌고 다니는 파워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시지만 민주당이 재결집하고 하면 민주당이 또 든든한 또 파워가 인프라가 있습니다. 약간 양자구도 가는 거는 정시의 정상적인 흐름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 정부는 당연히 민주당 바이든 정부입니다. 해리스도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돈줄을 쥐고 있는 건 누구죠? 재무장관인 옐런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옐런이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끼리 일이기 때문에 미국 정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제인 미국 대선 전의 정시 상방 큰 흐름은 여전히 저는 유지하고 있어요. 아마 트럼프 흔들더라도.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조금 세심하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선을 3개 꺼놨습니다. 제가 시장 얘기 드릴 때 그렇죠. 항상 시장은 시그널을 준다. 시그널을 준다. 그 첫 번째 첫 번째 선은 뭐냐면 이때 정시가 났을 때 확 빠졌어요. 그때 트럼프 했는 거 아니야? 트럼프 아니에요. 트럼프는 그 다음 날인 7월 14일이었습니다. 이때 11일이었어요. 그 주말에 트럼프가 총 맞았기 때문에 이때 갑자기 정시가 미리 빠졌습니다. 그 트럼프 때문에 미리 빠진 건 아닐 텐데, 그 14일날 트럼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정시 올랐다가 이때부터 정시 한 번 더 빠져요. 한 번 충격 받았는데 트럼프 전이고 트럼프 피격 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살펴볼 거는 뭐냐면 14일날 펜실베니아 유사 중에 총을 맞았고요. 어차피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때문에 장 빠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트럼프 2기가 막 당선된 듯이 막 트레이드하고, 야 그때 이랬지, 그때 2016년에 17년 이랬지 이러면서 막 트럼프 빙의 돼서 막 정시가 움직였어요. 실제로 저는 달러 금리는 물론 방향성이 있었지만 오히려 안정적이었고, 이 개인들이 많고 변동이 심한 정시에서 너무 이렇게 호들갑었던 그런 면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트럼프가 혹시 된다 하더라도 2016년 17년과 지금 정세는 완전히 달라요.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그것도 일단 말씀 한번 드리고, 자, 트럼프가 이때 비교했는데 가운데 줄인데 왜 이때부터 떨어졌냐? 이때는 뭐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2011 그 7월 11일 날 이때 나스닥이 2.5% 떨어집니다. 엄청 많이 빠졌어요. 2.5% 떨어지고 러셀이 2000 중소형주가 3%나 급등합니다. 미리 한번 신호를 준 거였어요. 우린 그때 몰랐을 뿐이지. 그때 엔비디아도 하루에 5.7% 떨어집니다. 러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러셀이 갑자기 밑에서 확 올라오죠. 이 빨간색 이 양봉. 제가 차트 볼 때 수급까지 보면 야, 큰 돈 들어왔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게 7월 11일이에요. 트럼프 비격 전입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유가 6월 달에 미국 CPI가 발표가 됐어요. 미국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물가가 하락돼서 나왔어요. 근데 예상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잠깐 이거 보면 이게 7월 11일이거든요. 6월에 CPI가 3.1이 컨센인데 3%가 나왔어요. 자, 근원이 3.4인데 3.3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월로 매월 따졌으니까 월로 0.1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0.1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 봤을 때 물론 그 전까지 경기가 연착륙하고 금리 인하를 하겠지 하고 예상만 하던 부분이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빅테크를 때리고 러셀을 사요. 시장의 빅테크 빅머니들이. 그러면서 경기 둔화. 야, 미국 경기 확 꺾이는 거 아니야? 물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하면서 한 차례가 아니라 연말까지 2번, 3번까지 인해준다까지로 시장은 좀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고금리에 힘들었던 러셀 쪽이 금리 떨어져주면 조금 숨통이 트이겠네.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빅테크 안 보기보다는 거기서 좀 팔아서 밑에 중소형주로 단기로 들어간 거예요. 뭐 단기 트레이드겠죠. 이런 흐름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이전에 이 흐름이 나스닥이 먼저 반응을 했다. 이렇게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 뒤에 또 트럼프가 막말하고 이날 TSMC가 장중에 8% 빠졌어요. 그다음 엔비디아도 5% 넘게 떨어지고 본격적으로 하락을 트럼프가 기름을 붓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트럼프의 정치 변수 이전에 이미 금리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걸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은 한 2주 이상 빠졌잖아요. 갑자기 급락해서 한 8%, 9%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방금 봤던 금리와 정치 변수를 다시 볼 텐데, 자, 정치 변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됐죠. 그 뒤에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해리스가 들어왔지만 되겠나 이렇게 하다가 해리스 보니까 꽤 인기가 있어요. 오바마도 반대를 하다가 오바마 부모가 어제 전격적으로 또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치 거물들 대중 인기 있는 분이 해리스를 이제는 전격 지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돈도 확 돌았죠. 하루에 뭐 1,100억, 2,000억씩 돌았다는 얘기 드렸고, 이 민주당의 기반이 되는 민주계, 연예계 이런 쪽에서는 또 대중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충분히 힘이 또 있습니다. 트럼프에 있는 강성 보수와 성격은 다르겠지만 또 양장의 어떤 구도가 맞춰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정시의 기본은 원래 금리와 어닝이다. 이 금리는 미국의 경기를 반영하는 거고 어닝은 기업인데 그중에 우리는 주도주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치 변수 생겨서 갑자기 출렁출렁 급락을 시켰지만 이 정치 변수가 조금씩 안정이 되고 양당 구도가 자립해 나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정시가 다시 금리와 어닝 이 정상적인 팩터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3대 미션 말씀드리고 리스크 말씀드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경기 경착륙, 이것 때문에 금리를 팍팍 내리면서 러셀을 계속 보낼 것이냐, AI 반도체가 어닝이 완전히 기스 나서 이제 꺾이느냐, 그 뒤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아니라 보거든요.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닝이든 미국 경기든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치가 앞에서 막 흔들면서 시야를 흐렸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된 거는 트럼프가 기름을 부었을 뿐이지 그 전에 미국의 경기 경착륙 우려가 원래 먼저 났던 거예요. 자, 제가 보는 근거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금 현 정부는 항상 미국 대선 있을 때 그랬지만 절대 경기 경착륙을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미국은 좀 다른 게 지표, 데이터 디펜던스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온 지표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제가 뭐 정부 지출도 하고 바이든이 국정 패스도 하면서 약간의 계속 핸들링이랑 쉴드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 현 정부가 힘이 제일 센 거예요. 돈줄도 쥐고 있고. 자, 그래서 1월 달에 그 9월 달에 한 번에 금리나 할 거죠. 다들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에서 99% 확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야, 지금 경기는 좋아. 자신 있어. 하지만 워낙 많이 올라놨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보험성이나 인슈런스 컷을 해주겠다고 분위기가 나오겠죠. 근데 미리 또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8월 9월 달은 반등을 주면서 등락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진짜 미국 경기가 좋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어제 그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2분기 미국 GDP 가장 중요한 미국의 성장을 볼 수 있는 대표 지표입니다. 이게 지금 2.8이 났어요. 약간 놀랬다니까요. 2.8이 났다는 거는 물론 잠정치입니다. 잠정치, 예비치, 확정치가 나올 테지만
2.8은 컨센이 원래 2%였는데 대거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방송에서 나와서 바이든과 일런이 그럽니다. 보세요. 지금 미국 경기가 이렇게 강합니다. 소비가 아직 튼튼하다. 막 쉴드를 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숫자로도 지금은 강한 걸로 나오니까요. 근데 올해는 미국 GDP가 예상이 2% 중반입니다. 1%대 1분기가 1.4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면서 여전히 성장, 소비 받치고 기업 어닝을 좋게 만들어야지만 증시가 받치면서 2.5% 중반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총력을 저는 다할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6월달 PCE 보셨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자, CPI보다 더 중요한 게 PC입니다. 그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데, 이 PC를 보고 31일 날 FMC 할 거예요. 어제 보시면 예상 2.5인데 2.5 그대로 나왔어요. 컨센 부합이죠. 자, 보는 거에 근원 PC는 2.5인데 2.6이 나왔어요. CPI는 빠졌던데 이거는 왜 그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정밀하고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 봤을 때 미국 경기가 오히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오히려 지금은 물가가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경기가 경착륙보다는 영착륙 가는 게 훨씬 좋은 게 정시에 도움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월로 봤을 때 0.1 그대로 0.1 그대로 나왔죠. 급격하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얘기하는 거랑 시장에 맞춰서 또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시장 항상 그렇게 하니까요. 그 PC도 보고 GDP를 보니까 야, 미국 경기 여전히 견조가 강하잖아 하면서 바이든 옐런이 다 경기 질들 치는 거예요. 이제 파월을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7월 31일 날 FMC가 나와요. 당연히 파월이 나올 텐데 저는 여전히 정치 파월로 봅니다. 예, 여전히 저는 트럼프의 편은 아니라 봐요. 이번에 뭐 암만 트럼프가 금리 내리지만 말 듣겠습니까? 시장 금리도 안 듣는데. 그러다 파월이 당연히 미국 경기는 강하다. 하지만 지금 제가 면밀히 보고 있는 고용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균형에 더 힘을 쓰겠다 하면서 저는 FMC의 다음 주 수요일에 멘트를 계속 관찰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슈런스 컷, 물론 지금도 금리는 한다 말 안 할 거예요. 9월달 한다 말 안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분위기를 파악하겠죠. 8월 말에 얘기할지 요번에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8월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경기 쪽에 강조를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리가 2회 3회까지 막 하면 안 좋은 거니까, 천천히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저는 패드 와치도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살짝 기대가 커졌어요. 금리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기를 쉴드를 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반등이 팍팍 안 나오고 금리 날 너무 기대하면 오히려 또 정신에서 약간 이게 좀 미묘한 부분인데 말씀을 또 중간에 드려볼게요. 어쨌든 미국 경기가 강하는 쪽으로 흐름이 저는 잡혀갈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히려 7월 달에 빠졌던 게 트럼프가 아니다. 오히려 금리나 이쪽에 시그널을 주고 있었고 경기 경착륙을 걱정을 하면서 금리를 팍팍 내려줄 거야 하고 보는 사람들이 나스닥 빅테크를 팔고 일부가 러셀로 갔다. 근데 이게 계속 갈까요? 계속 금리를 2회 3회 내려준다 할까요? 그거 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안하게 만들었던 정치 변수, 트럼프의 어떤 막말도 지금 약간 균형이 잡혀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8월 1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더 파워풀하게 현 정부 민주당이 힘을 내겠죠. 또 정치 후원금도 실제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연예계나 문화계 인사 같은 게 또 대중의 재변을 또 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방금 러셀이나 나스닥도 얘기 드렸고 뭐 트럼프 관련 섹터가 좋니 나쁘니 막 그러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기준에서는 갖고 있는 주도주 외에 막 트레이딩은 안 해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트레이딩 안 합니다. 오히려 빠지면 이번 엔비디아 사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증시 혹시 없는 분들은 HDS 다 만들어 두세요. 미국 증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좋은 기회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가장 근본으로 돌아와서 이제 경기는 연착륙되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AI 관련 이 반도체 빅테크 어닝은 문제가 없냐, 진짜 문제가 없이 기스가 안 났냐, 이걸 사실 보는 거잖아요. 요거는 제가 오늘 알파벳이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CEO의 의중을 말씀드렸잖아. 근데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시장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저는 숫자 한번 봅니다. 먼저 TSMC 한번 볼까요? 우리 엔비디아는 뭘 시정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만 8월달 말에 나오잖아요. TSMC가 메인 라인에 있으니까. 자, TSMC는 네이버에 간단히 어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분기별로 볼게요. 얼마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괜찮다 했잖아. 근데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졌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당연히 매출도 증가하는 거. 이게 조금밖에 안 는 게 아니라 숫자가 거의 50%씩 늘어요. 팡팡팡 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이 빨간색 선 있죠. 빨간색 선. 이게 영업이익률입니다. 제가 말하는 OP 마진율이에요. 이 마진율이 안 꺾인다니까요. 지금 40% 초반에서 42, 43, 44, 42.5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실적에서는 성장이 꺾이는구나, 꼭지구나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도 사실 우리나라 외국인 팔고 불안하시겠지만 하이닉스도 분기별로 실적을 연별로 보여드릴까요? 연별로 보여드리면 이 사이클이 항상 돌고, 올해는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에서 수출 너무 좋고 사이클이 돌아온다는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보시면 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매출이 좋을 때는 뭐 10조씩 40조씩 막 가요. 이럴 때는 5 들어갔을 때는 40조 가다가 지금은 30조까지 떨어졌다가 올해는 60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 보세요. 적자도 났다가 3조도 벌었다가 20조도 벌었다가 올해는 제가 30조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에 적자가 났단 말이야. 너무 팍팍 끓이니까 막 실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사이클은 탈 수 있고, 또 면밀하게 분기를 보면, 자, 분기가 사실은 작년에 적자가 났어요. 자, 그렇게 하다 HBM 이빠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작년 말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1분기, 2분기 요거 5조 4천억 나왔잖아요.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분기보다 거의 이제 70% 80%뛴 거예요. 자, 그리고 3분기는 7조 원대 예상합니다. 자, 영업이익 말씀드렸죠. 영업이익률도 30% 넘게 나와요. 33% 나왔습니다. 아까 TSMC도 40%대, 그다음 엔비디아도 70%대, 그다음에 지금 하이닉스 30%대, 한미반도체 40%대 나오잖아요.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간다니까요. 성장이나 은행이 자꾸 좋아진다니까요. 방금 말했던 뭐 트럼프 맞았던 TSMC든 외국인이 때리든 하이닉스든 실적이나 숫자 봤을 때는 별로 꺾인다 볼 수 없습니다. 방금 말했던 이 영업이익률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봤을 때 AI 수익성이 진짜 하락을 하고 있을까요? 빅테크 CEO들이 야 너무네들 지금 캐펙스 투자 그렇게 하다가 매출이 덜 나와 하지만 걔들 CEO는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늦으면 너네들이 오히려 과소 투자가 더 위험하다. 강조를 하고 엄청나게 그 확신에 차서 스타워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충천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독점 AI 가속기 칩라인,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한미까지는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갔는데요. 저는 어닝 나쁠 게 없다 봅니다. 나쁠 게 없다 봐요. 올해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러셀 2000로 살짝 갔다 했지만 금리가 팡팡팡 내려서 지금 제로금리 한다. 미국 경기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러셀이고 나스닥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 살짝 조정받아서 금리를 내쳐줄 수 있겠지만 팍팍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특히 올해는 러셀 2000의 종목 중소형주 중에서 미국도 40% 거의 절반이 적자입니다. 이 고금리에서 미리 야 지금 들어가자 해서 얘들 은행이 나겠어요?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예전에 저는 AI 반도체에 계속 계시는 게 맞다 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아까 7월 30일도 말씀드렸지만 MS가 되게 중요해요. 화요일날 다음 주 나올 거고, 뭐 AMD는 별로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메타, 퀄컴, ARM, 램서 리서치, 애플, 아마존, 인텔 다 관련된 빅테크 주돈 종목들입니다. 근데 어닝이 또 지금 이런 분위기면 야 캐펙스 많이 쓰는데 매출 왜 안 늘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반등에서 막 정시가 안정적 어닝 같은 거 중심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반등을 주는 흐름 만들고 TSMC FMC 보면서 8월달에 서서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그다음 어닝도 얘기드렸고 금리, 미국의 경기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그래요. 미국은 약간 특이하잖아요. 진짜 한번 그래도 달러 그렇게 찍어도 달러 가격은 안 떨어지고 미국만의 사실 그런 업밸류가 있습니다. 그 정치도 금융도 마찬가지라서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미국은 따르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석으로 듣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사람 간의 돈 얘기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게 어떤 현실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 금리는 물론 하락하고 지금 안정적으로 정시만큼 그러지 않고 잘 안정적으로 10년물도 잘 있습니다. 잘 있고 4% 초반 있는 거 좋죠. 이제는 이제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2년물 같이 봐야 돼요. 2년물 같이 봐야 되는 2년물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이다 보니까 조금 섬세하게 보는 건 있지만 금리가 나쁘지 않다. 안정적이다. FMC 파월이 자신감 멘트 있게 할 수 있다. 한번 30일날 같이 보자. 자, 이런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대장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 다른 것보다 8월 28일로 예상을 해요. 사실은 이것도 좋게 나오는 걸 보기 때문에 8월 달에 흐름을 또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든 전 세계 경제 정시의 기본인 미국의 흐름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외국인들은 실제로 사고 팔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삼전 하이닉스가 수출이 상방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빠지면 팔 수밖에 없어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미국 이후로 단기 매도를 때리고 있다. 이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하이닉스가 판다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를 땡겨서 보잖아요. 땡겨서 보면 제가 2023년 초, 2022년 말입니다. 말인데 이때 이제 증시가 바닥을 치고, 이게 빨간색이 외국인 보유율이거든요. 이 바닥을 치고 출렁출렁 그리면서 어쨌든 48%에서 56%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짧게 보시면 올해 초든 올해 조정받았잖아요. 올해 4월달에 조정받았잖아요. 그때도 빠질 때 이 외국인 보유가 똑같아요. 외국인 팔면은 떨어지고, 팔면 떨어지고, 사면 올라가고, 사면 올라가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파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파는 것보다 더 떨어졌죠. 우리 증시가 좀 영향이 좀 받았기 때문에. 그 외국인 사면 또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반도체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HBM 쪽이 하이닉스 전문, D램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다, 얼마나 경기가 뭐 사이클이 살 것이냐에 따라서 D램을 봐야 되겠지만, 그쪽은 삼전, 이렇게 약간 나눠서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스닥이 안 좋지만 안 좋은 약자는 버리고 코스피의 기존인데요. 그런 면에서 성장 어닝 수급 봤을 때 저는 5분에 상당히 좋은 기회다. 엔비디아도 좋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도 상당히 좋은 기회고, 실제로 볼 수 있는 31일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발표 날 거예요. D램 위주로 볼 거고, 반도체 사이클을 보겠지만 한번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기대해 보시죠. 요즘 테마주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뭐 조선도 올라가고 AI 전력 이런 것도 막 얘기 드리고 있는데, 물론 우리는 기준을 잡고 있지만 이런 올라가는 이유도 어닝이 기준입니다. 어닝이 가장 중요해요. 숫자가 나오고 성장이 있어야지만 꾸준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닥 금투세 아직도 미정이죠. 지금 뭐 세법 개정해서 열심히 여당에서 내놓고 있지만, 또 균형을 맞춰야 되는 민주당 야당 쪽에서 절충안을 내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시에 전혀 긍정적으로 줄 수 없습니다. 절충안이 아니라 제대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은 약하게 보고 있고, 하지만 AI 반도체 뭐 미국같이 보는 큰 흐름 주도주 이외에 자, 우리나라만의 특징, 자, 바이오는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도 돼요. 이건 우리나라만 특징입니다. 아까 말했던 큰 흐름상 미국 증시의 어떤 빅파워를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 우리나라 바이오는 좀 달라요. 이미 2, 3주 전부터 시그널을 받고 우리 대장주 잘 가지고 있고, 분명히 여기서 또 새롭게 나올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별주든 제가 보는 관종주든 분명히 또 비중 확대해서 바이오 섹터가 저 하반기 때 삼전 코스피 3000과 함께 바이오가 저는 부상할 수 있을 거라 봐요. 어쨌든 금리 인하는 되는 모드니까. 그 러셀 2000 살 바에 난 우리나라 바이오 사겠다는 거야.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장점을 이용하는 거죠. 10배거 수백억짜리.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AI 반도체 빠졌지만 여전히 잘 사고 있고, 바이오 섹터 잘 들고 있으면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우리 개별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반도체 테스트 장비 있는 거랑 바이오 종목들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포트를 또 선택 집중으로 8월달 잘 거쳐왔기 때문에, 7월에 거쳐왔기 때문에 8월을 반등을 기대하면서 잘 가져갈게요. 자, 근래 내수나 이쪽 얘기하는 티몬, UMF, Q10 사태 자꾸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산도 참 우리 한번 물어본 분 계셔서, 제가 종목을 매일매일 얘기 드리고 매매한 거는 그 우리 종목 파트 2에서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두산 로봇이 늦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통 그날 팔고 매매한 날 말고 그 다음까지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 날까지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때 팔아 더 올랐지만 그 다음 날도 팔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시장에서 야, 두산 로봇이랑 두산 바켓 말이 되냐, 합병 비율 뜻도 없다. 그때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때 지금 난리가 나서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때 몇 분이 야 지금 사면 안 돼 물어보셨는데 저는 절대 안 된다 말했어요. 다들 알고 아시겠지만 이슈가 근본이 흔들린 거는 뭐 단기 반등 목으로 갔다가 크게 물려요. 짧게 단타 치려다가 큰 걸 놓친다고요. 항상 지금 변동시 있는 장세에서는 그런 면도를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기준으로 7월달 정시나 어닝 금리를 한번 기준 잡아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또 한국 반도체와 바이오 섹터 좋아질 거다 개별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사실 말씀을 즐겁게 하지만 정시 보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세밀하게 시장 시그널 따라서 저는 포트를 조정해요. 뭐 제가 막 하는 것만큼 다른 말씀 못 드리겠지만, 크게 굵직굵직한 보셔도
충분히 수확을 하고 수익을 계속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 정리 이렇게 했습니다. 2024년에 이 정시가 역대로 힘든 거, 정말 힘든 게 맞아요. 얼마나 힘들면 다 빠져나가시겠어요, 수학개미로. 그래서 쏠림과 변동성이 점점 심하다. 미국으로 점점 쏠리다가 한번 조정 올 수 있어요. 다음에, 지금 말고 다음에. 우리나라도 미국도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쏠리니까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역대급으로 개인 비중이 미국에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이 더 심하고 왔다 갔다 더 하는 거고요. 이건 또 단편적일 수 있는데 트럼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이제 차는 좋지만 정시 주식은 좀 안 좋게 보는 일론 머스크 형들 보시면 대중들을 막 몰고 다니잖아요. 물론 표가 필요한 정치일 수도 있지만 정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파워 키맨들, 이 빅마우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흔들려요. 진짜 금리나 정시, 은행으로 집중하고 싶은데 이 대중들의 어떤 귀와 눈을 계속 혼돈시키는 그런 변동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연착륙이지만 미국이 간만에 다시 경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언젠가는 빠지겠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가는 것보다 자꾸 단타를 치는 분도 있으십니다. 자, 하지만 결국은 AI 버블 탑승기, 슈팅기에 빅 수급들이 엑시스를 안 했어요. 제가 수급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빅 수급 엑시스 때 우리는 같이 하면 됩니다. 단기 조정 또 기회를 잘 살려보시고 우리나라의 특장점 바이오에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 우리의 주식 투자는요, 변동성을 지향합니다. 변동성을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안정적 팩터, 방금 말했던 금리와 어닝 속에서 이걸 기본으로 잡으시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게 주식 투자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말로라도 재밌게 제일 우선인 시장, 재밌는 시황을 따라다니면서 오늘도 정리를 좀 드렸습니다. 자, 10년 덕의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잘 쉬시고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